1.2배속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고양이들의 대학이다. 교수님 안착하시네요.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염인수라고 하고요. 지금 교양교육원에서 연구교수를 맡고 있고요. 자유정의진리 강의를 올해 1학기에는 2개 분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2학기부터 자유정의진리 강의를 쭉 했고요. 지금 그래서 횟수로 보면은 18, 19, 20, 21, 4회째네요 벌써. 예, 반갑습니다. 교과목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인류사의 알매 패러다임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될 지점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논점들,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인문학만도 아니고, 그냥 사회과학만도 아니고, 그냥 자연과학만도 아니고, 그냥 공학이나 기술학만도 아닌 총체적이고 융합적인 관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문제들, 그리고 인류가 이제까지 고민해왔던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들을 함께 지금 여기에서 재현해보는 그런 성격을 지닌 교과목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다 1학기 1강은 뭘로 시작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알파고와 코기토로 시작을 했거든요. 인간이란 무엇이고, 인간은 어째서 말하자면 이 행성 전체에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강한 자의식을 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표할 때쯤 되면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이 어디까지 왔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 코로나 시국에서 AI 알고리즘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사용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이대로 사용해도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사용하는 과정 자체에 우리가 문제 제기할 지점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AI 기술이 앞으로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고,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치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 가치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와 같이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논점으로 와서 얘기를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이런저런 이슈들을 제기하는지까지를 쭉 살펴보는 교과목은 다른 학교들의 공통교양 교과목에서는 만나기 힘든 고려대학교만의 아주 특색이 있는 공통교양 교과목, 그게 이제 자유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그 생각을 듣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방식의 수업을 항상 이제 꿈꿔온 게 있었어요. 보통 자유정의진리 과목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게 팀플이 제일 큰 특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유정의진리 과목은 학생들만 팀플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정의진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말하자면 팀플을 하거든요. 공통 동영상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면 좋을까를 여러 전공을 가진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본을 이제 작성을 한다든지, 어떤 식의 글쓰기 과제를 내서 어떤 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토론하게 할까라든지, 이걸 이제 어떤 한 분 선생님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정의진리 교양교육원 자유정의진리 팀에 속해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막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워크숍을 해가지고 같이 결정을 해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무엇을 우리가 조금 더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공부하는,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목이 자유정의진리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에서의 교양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유정의진리 교과목을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자유의 불을 밝히고 정의의 길을 달리고 진리의 셈을 지키는 젊은 호랑이들이 되어주세요. 이거 어디 나오는 말인지 다 아시죠? 네. 예, 호상비문에 네. 있는. 예.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는 한번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운 띄워드릴게요. 4, 자정진 과제에 정, 정신이 팔려 있었을 뿐인데 진, 진짜 1년이 지난겨? 2020년의 자유정의진리 단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 좋아해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정진 단원들은 다 뭐랄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싫어하는 과목을 도대체 뭘 골라야 되나 싫어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싫어하는 걸 고르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2020년 2학기 5강이었던 과학기술과 자본이라고 하는 단원은 작년에 이제 신규로 들어온 과목인데요. 원래 이제 자유정의진리 교과목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제목에는 진리가 붙어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건 없어 뭐 이런 걸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진리인지 의심하라, 비판하라 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제 얘기하는 과목이긴 한데 그 과학기술과 자본 단원에서는 특히나 더 많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과학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추구하는 데서 이해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알게 되었고 거기에 작동하는 논리가 어떤 다른 과학적 지식 진리 탐구의 논리하고는 다른 논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알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여러분들을 제일 흔들어 놓은 단원이 무엇이었을까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2학기에서는 과학기술과 자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자유정의진 이게 사실은 장점하고 단점이 좀 같이 붙어 다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장점은 뭐냐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어쨌든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의 표정이 안 보이기도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을 꺼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가 조금 더 편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발표 준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자주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장점일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팀플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냥 그대로 뒤집으면 얘기를 쉽고 편하게 꺼낼 수는 있는데 이 얘기에 불이 붙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다 듣고 나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말이 겹쳐버리면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친구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낮에 이제 만났는데 바깥에서 막 삐뽀 하고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거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제대로 이제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서로 얘기를 시작하기에는 좀 용이해졌는데 그 얘기의 깊이를 얻고 뭔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충돌시키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KUTV에서 저한테 이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을까 막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우리 집 고양이들을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노출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나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나 보다. 지금은 고양이의 시대다. 그리고 여기는 고대지 않냐. 여기는 이제 고양이들의 대학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질문을 이제 하나 뽑아주실까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딱 이거네요. 네, 소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이 친구는 조금이에요. 얘는 스튜아예요. 둘이가 같은 배에서 난 형제예요. 그래서 조금이가 이제 첫째로 나온 친구고 네 마리가 같이 나왔는데 스튜아가 맨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거든요. 스튜아는 꼬맹이 때는 이 스튜어트 리틀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는데 그 스튜어트를 굉장히 많이 닮아서 스튜어트라고 지었고 조금이는 조그마니까 조금이라고 부르자 해서 이제 조금이가 된 거고 근데 이제 또 스튜어트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두 개를 빼고 스튜아라고 부르다 보니까 조금이랑 스튜아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2005년이었어요. 조금이랑 스튜아는 이제 노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튜아는 수액을 맞아요. 수액을 맞는데 그래도 여전히 팔팔하고 여전히 건강하고 맨날 밥 달라고 보채고 잘 때 되면은 와가지고 옆에서 같이 자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취미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넷플릭스를 보는 게 취미예요. 장르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막 옮겨 다니면서 봐요. 한때 막 아이슬란드 탐정 드라마를 보고 꽂혀가지고 북유럽 범죄 드라마를 막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무협물에 꽂혀가지고 막 무협물을 또 막 보다가 그리고 그 핀란드 영화 중에 핀란드 드라마 중에 또 이렇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핀란드 드라마를 보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마나나의 외출이라고 하는 조지아의 영화가 있어요. 피하고 싶은 질문일 것 같은데 질문을 올려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걸 몰라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올리는 친구는 없어요. 다 이제 공통 동영상을 열심히 보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질문을 올리는데요. 어쨌든 최대한 많이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인 특수한 질문들의 답은 못 하더라도 그 질문들이 물어보는 쟁점들이 있다면 최소한 그 쟁점들은 최대한 다 다뤄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쟁점 하나를 빼기가 되게 싫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싫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집어넣고 녹화를 하다 보면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좀 길어졌던 것 같고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이 느려서 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늘 1.2배속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꼭 1.2배속으로 우리 분반 학생들 혹시 보면 1.2배속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이와의 추억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고양이가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시크하고 무심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같이 오래 고양이랑 지내면 지낼수록 얘가 정이 깊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눈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절대 같이 안 잤어요. 근데 한 3, 4년 전부터인가 늘 이렇게 올라와서 옆에 찰싹 붙어 자거든요. 하는 짓이 고양이는 뭐랄까 귀여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태어난 듯한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그냥 늘 이렇게 귀엽죠. 예, 즐겁고 그렇습니다. 예, 재미난 추억의 순간 같은 건 없어요. 늘 언제나 귀엽고 언제나 즐겁습니다. 하나 또 뽑아볼게요. 저는 이제 세미나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책 하나를 정해서 그 책을 같이 쭉 읽어 나가는 세미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정리해오고 적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쭉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세미나를 되게 오래 했거든요. 한 16년 동안 세미나를 했으니까 한 권의 책을 길게 읽고 꼼꼼하게 읽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책의 논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책을 쓴 사람의 논리 전체를 어쨌든 익힐 수 있게 돼요. 생각을 전개하는 논리 전체를 익히는 과정을 거듭 반복을 하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보의 숲속에서 내가 생각의 큰 흐름을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도 알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좀 길게 진득하니 깊이 읽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최소한 그랬어요. 책을 쭉 읽어왔던 것이 아마 여기 지금 지식의 원천이라고 하셨는데 제 지식의 원천은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세미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교양서적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인간인가, 팬더믹 패닉, 에로스의 종말. 네, 댓글을 읽고 일단 읽어볼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공룡은 팔이 짧아 교수님의 매력에 박수를 쳐주지 못해서 멸종했다. 예, 그렇습니다. 넘길게요. 교수님은 계란 한 판 사면 29개밖에 없다면서요. 교수님에게 한 계란 없어서. 네. 교수님 안착하시네요. 내 마음속에 안착. 점점 땀이 나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교수님 어딘가 좀 허전하다. 명불허전. 네. 한국은 삼면이 아니라 사면이 바다래. 동해, 서해, 남해. 교수님 사랑해인데요. 예. 힘드네요, 정말. 정말로 힘듭니다. 이제 마지막인가? 하나 더 있네요. 예. 교수님을 음계로 따지자면 내가 아닐까요? 도를 지나치다 못해 강의력이 미치기 직전이니 읽기 힘든데 강의력이 미치기 직전이니까요입니다. 뭐 일단은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댓글들을 보여주셔서 고맙고 왠지 이렇게 돌아가서 저희 선생님들 그 교양교육원의 자유정의 진리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과제가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형태의 수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과제를 막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나고 나서 쌓여가는 자기 안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깨달음이랄까? 아니면 자신감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어떤 얘기를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도 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날 테니까 과제에 치이기만 하지 마시고 과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유정의 진리 수강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고마웠고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